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며 철컥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퇴근길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부침개. 그 빗소리를 들으면 늘 부침개를 부쳐주시던. 오늘은 집에서 부침개나 부쳐 먹어야겠다. 장을 보고 골목 어귀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아래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빗물이 우산 가장자리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낡고 너덜너덜한 우산 아래 등 굽은 그 뒷모습, 아버지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어깨가 온통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우리 사이는 그랬습니다. 그리 편한 관계가 아니었으니까요. 용서하지 못한 상처. 결혼할 때 아버지는 맞듣잖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안 된다. 형편도 변변찮은데.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으시던 아버지.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내 행복 따윈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남편은 유난히 처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사업에 쫓기면서도 잠을 줄여가며 명절 때면 어김없이 찾아뵙고 틈틈이 안부를 여쭸던 사람. 인정받고 싶었던 거겠죠. 아버지에게 그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습니다. 눈물보다 먼저 원망이 차올랐으니까요. 아버지가 만약 처음부터 흔쾌히 허락해 주셨더라면 남편이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않았을 텐데. 그 후로 거의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전화벨이 울려도 아버지라는 이름이 뜨면 그냥 꺼버렸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차갑게 쏘아붙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진심이 아닌 말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더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더 짜증났습니다. 현관에 축축한 신발을 벗으시며 손에 든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드셨습니다. 낡고 낡은 보자기. 엄마가 쓰시던 그 보자기였습니다. 엄마 손맛 그대로. 펼쳐보니 투명한 국물에 푸른 돌나물과 하얀 무채가 둥둥 떠있는 물김치였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어릴 적 엄마가 담가주시던 바로 그 맛.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 엄마가 돌아가신 후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직접 담그신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옛날에 내 엄마가 하던 거 어깨너머로 봐뒀더니 맛은 모르겠다. 아버지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굵은 손가락으로 보자기 끝을 만지작거리시며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부엌에 발도 들여놓지 않으시던 분이, 설거지 한 번 하신 적 없던 분이 저녁상에 올린 물김치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엄마의 손맛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조금 더 짰습니다. 서툴게 담가서 그런 걸까요? 하지만 나는 차마 맛있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대신 담가주신 거겠지. 아니면 어디서 사오신 거겠지. 고맙습니다. 형식적인 말만 건넨 채 속으로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만 계산했습니다. 얼마나 더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작은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밤새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장실을 다녀오다 현관의 낌새가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신발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이불. 베개는 반듯하게 개져 있었고 그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 먼저 간다. 깨울까봐 조용히 나선다. 건강하게 잘 살거라. 넉넉하게 못 키워서 미안했다. 그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밥이라도 먹이고 보낼걸.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릴걸. 아니, 그냥 하룻밤이라도 편하게 주무시게 할걸. 하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저녁을 먹고 아버지 생각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선주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세요? 여긴 곡성경찰서입니다. 김철수 씨 따님 되시죠?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오늘 새벽 자택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되셨습니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일주일 전에 만났는데, 물김치를 가져오셨는데, 편지를 남기고 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다니. 빈소로 가는 길, 비가 내렸습니다. 그날처럼.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집을 정리하던 중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편찮으셨을 때부터 쓰기 시작하신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오늘 사위에게 6천을 쥐어줬다. 완강히 거절하길래 억지로 손에 쥐어줬다. 선주한텐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사업이 잘 되어 내 딸이 행복했으면, 그저 늘 웃는 얼굴로 살았으면 그것으로 족하다. 6천만 원. 시골에서 그 돈은 아버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농 팔아서 밥 팔아서 모으신 돈.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20년 8월 10일. 사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장에 가려다 참았다. 내가 가면 선주가 더 괴로워할 것 같아서 내가 반대했던 게 화근이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딸아, 아빠가 잘못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책장이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요즘 가슴이 자주 아프다.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안 좋다고 한다. 선주에게 알리면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돌나물 물김치라도 담가 갖다 줘야겠다. 선주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던 거, 엄마가 만들어주던 그 맛을. 2024년 10월 5일. 밭에 나가 돌나물을 캤다. 허리가 아파서 자주 쉬어가며 캤다. 유튜브 보면서 물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다. 3번이나 실패했다. 내일 다시 해봐야겠다. 엄마 맛이 나올 때까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드디어 비슷한 맛이 나는 것 같다. 선준의 집에 다녀왔다. 빗속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딸아이 얼굴을 보니 반가웠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불편해하는 게 느껴졌다. 그래도 괜찮다. 물김치라도 먹고 건강했으면. 그것만으로도 이 예비는 충분하다. 일기장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박고랑의 돌나물. 장례식장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선주야, 괜찮니? 기운내 아재. 네 아버지가 말이여. 지난달까지도 밭고랑에서 돌나물 뜯으시더라고. 허리가 아파서 자꾸 일어서고 앉고 하시면서도
꼬박꼬박 뜯으시더라고. 딸 준다고 물김치 담가야 한다면서. 그러고 집에 가서도 유튜브 들여다보시면서 물김치 담그는 거 배우시더란께. 70이 넘은 양반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고 몇 번이나 실패하시면서도 담그긴 하셨는가?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 물김치, 아버지가 직접 밭고랑을 걸으며 돌나무를 캐고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서툰 손으로 무를 썰고 몇 번이고 실패하며 정성스레 담가주신 것이었습니다. 엄마 없이도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신 일을 70이 넘은 나이에 아픈 심장을 안고 딸이 좋아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담그긴 담그셨어요. 갖고 오셨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맛있다는 말 한마디도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주머니 품에 안겨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빈소에 돌아와 영정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그 사랑을 나는 왜 몰랐는지. 물김치 그릇은 아직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반도 먹지 않은 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이 맛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한 숟갈에 얼마나 많은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아버지의 굵은 손, 구부정한 허리, 밭고랑의 땀방울, 서툰 칼질, 몇 번의 실패, 그리고 딸을 향한 마음, 모두 이 한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으로 하는 말. 자식은 머리로 부모를 판단하지만 부모는 가슴으로 자식을 안습니다. 자식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랑을 재지만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당신의 등돌림이 배려였다는 것을, 당신이 반대하셨던 것도, 돈을 쥐어주신 것도, 장례식에 오지 않으신 것도, 빗속에서 기다리신 것도, 물김치를 담가오신 것도, 말없이 떠나신 것도 모두 사랑이었다는 것을.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서, 당신이 살아계실 때 알아차리지 못해서, 맛있다는 말 한마디 못해드려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해드려서. 사랑합니다. 이제야 하는 이 말이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눈빛이 아닌 가슴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닫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